보십시오.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다시 말하면 우리 법이 지금 오늘 뉴스에 보니까 기성용이 아버지가 뭐 걸렸대. 뭐 저기 뭐 52억 주고 뭐 농지를 사서 뭐 저기 뭐야 영농계획서를 했는데 영농계획서대로 농사를 안 지었다. 그래갖고 영농계획서를 위장 영농계획서를 제출했다며. 농사를 안 지은 거야? 위장 저기 뭐야 영농계획서를 넣은 거야? 농사를 안 지은 거지. 이게 간단한 겁니다. 공무원이 가서 봤는데 농사를 안 짓고 있으면 그 농지를 팔아라 하게끔 법이 만들어졌어. 법이 돼 있잖아요. 그럼 가서 농사를 안 짓고 있으면 팔게 해야지. 왜 가만히 있다가 왜 가짜 영농계획서 썼다고 집어넣냐 이런 얘기야. 왜? 그럼 그동안 그 공무원은 거기 있는 담당 공무원은 뭐 하고 있었어? 그 농사도 안 짓고 가만히 있는데. 그걸 따지면 점수로 문제는 점수를 이렇게 따지지 마라. 이 영농 계획은 괜찮다고.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면 이성룡이 아버지가 농사를 안 짓는 게 잘못이야. 농사를 안 짓고 있는 걸 가만히 내버려도 공무원이 잘못한 거야. 원래 한국문이 공무원 발마다 가서 농사 지었나 안 지었나 확인을 해야 돼. 그렇지, 확인하게끔 돼 있고 만약에 농사를 안 지면은 강제로 팔게끔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면은. 근데 그 농지를 산 사람을 지금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공무원은 안 하고 싹 빠져나가고. 농지를 사면 이제 범죄자야. 자, 보십시오. 예전에, 이게 저기 노무현 정부 때 얘기입니다. 우리 수강생이 한번 와 있다가 저한테다가 이런 얘기를 하고, 교수님, 제가 해외 외무부에 근무를 해가지고 프랑스에서 근무하다가 이번 8년 만에 귀국을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고향 땅을 가봤더니요, 다른 사람이 주인이 돼서 거기서 집 져놓고 살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내 땅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간단합니다. 농지인데 농사를 안 짓고 있죠? 그럼 어떡한다? 농사를 지으라고 어떡한다? 왜 안 짓느냐고 어떡한다? 청문회로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청문회 연락이 갔는데도 그 주소지로 연락했는데 안 오지 않습니까? 안 오면 공시송달로 합니다. 써붙입니다. 공시송달 써붙이고 매일 공시지가에 20%씩 어떤다? 이행강제금 매긴다. 5년 지났는데도 안 주면은 공매 집어넣습니다. 그럼 파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산 거예요. 8년 만에 와봤더니 다른 사람이 사갖고 어떤다? 주인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 공무원이 똑바로 일한 거예요. 그 공무원이. 법이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자 보십시오. 무조건 농사를 안 짓는다고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농사를 안 져도 될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재해, 농지 개량,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용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법인 회사 설립의 요건에 맞지 않게 되고 나서 3개월이 지난 경우, 농지를 취득한 자가 해당 목적 사업에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주말 체험 영농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농지 전향 허가를 받아 농지를 취득한 자가 2년 안에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해 소유한 것이 판명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경우, 이때는 무조건 어떤다? 20%씩 가고 취소하게끔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당 관청은 담당자가 가서 봤더니 농사를 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안 짓고 있으면 그 주인에게 불러서
와서 안 지은 이유를 설명을 해라. 설명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우리 지금 이쪽 당이 무슨 당이죠? 국민의힘? 국민의힘? 네. 국민의힘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도 농지법에 대한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농사를 안 져도 괜찮은 경우는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가 더 이상 안 짓는 것은 안 지어도 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8년 이상 농사를 짓는다. 그 다음에 상속으로 농사를 안 짓던 사람이 상속으로 농지를 상속받았잖아요. 그때는 농사를 안 지어도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짓던 사람이 공직에 취임을 하면 취임한 동안은 안 줘도 돼요. 제가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양산에 농지가 있다며. 근데 왜 농사를 안 짓고 농지를 갖고 있냐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시비 걸어둔 국회의원 못 봤어요? 텔레비는 안 보는가 봐. 정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점스럽게 맹칸이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거를 가지고 시비 걸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농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공직에 취임한 동안은 농지를 갖고 있다가 그 농사를 안 줘도 상관이 없어요. 법이 그렇게 돼 있다, 이게 법이. 그러니까 농사를 안 줘도 되는 게 언제? 8년 이상 농사를 지었을 때. 그 다음에 언제? 상속으로 받았을 때. 농사를 짓다가 공직이 어떻게 돼? 취임이 됐을 때. 그건 안 지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만약에 경우에 농지를 산 다음에 농지를 청문회로 나오지 않습니까? 청문회에 나와서 왜 농사를 안 지었느냐 그랬더니 진짜로 바빠서 못 지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열심히 짓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무조건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1년을 늦춰줍니다. 그럼 내년 꼭 심어? 예. 더 쉽잖아요? 그러면은 3년 동안 계속해서 잘 심나 안 심나 보고 계속해서 농사를 3년 동안 잘 지면은 그렇게 했던 것을 없애줍니다. 농사를 지으라고 하고 쳐다봤던 것을. 근데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어떤다? 팔으라고 얘기합니다. 팔으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 안 팔립니다. 내가 안 파는 것이 아니라 안 팔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러면 뭐냐면 그러면 네가 팔지 말고 농어촌공사에 맡겨서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다 팔아달라고 맡기는 순간서부터는 20% 이행강제금이 안 나옵니다. 그 대신에 가격을 농어촌공사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 농어촌공사에서 결정하는 가격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공시지가가 있고 실거래 가격이 있거든.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를 비교해봐서 더 낮은 쪽으로, 공시지가가 낮으면 공시지가로, 실거래가 낮으면 낮은 걸로 해서 매매를 하는 걸로 내놓는데 안 팔리는 동안은, 그러니까 농어촌공사가 팔려고 내놓는 동안은 안 팔리는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물리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안 팔린다고 그러면은 이행강제금이 20%씩 나간다는 겁니다. 공시송달 공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농지법 시교의거 농지 처분 의무 통지서 결정 및 앞서 당사자 의견을 듣게 청문 통지했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등교편 전달에 불과해 행정 절차 14조 상위 규정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하고 이렇게 공시송달을 해놓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뭐해? 20%씩 물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들도 가끔 가다 보면은 내가 농사를 안 지어가지고 청문회가 왔는데 어떻게 할까 하고 나한테 물어보는 게 있는데 그때 내가 무조건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서 그동안
농사를 안 진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고 이번엔 꼭 짓겠다고 약속을 하고 누굴 시켜서라도 농사를 반드시 어떤다? 지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트 3. 나도 농지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에 돈만 있으면 주인이 돼요, 못 돼요? 농지. 돼요, 안 돼요? 저는 그렇게 틀린 얘기를 하니까. 미성년자 안 됩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미성년자도 농지를 살려면 삽니다. 어떻게? 할아버지가 농업법인, 회사법인을 만들어서 주식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경중이나 일반 법인이나 뭐 이런 곳에는 그 농지를 살 수가 없습니다. 농지의 소유. 농지를 살 수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제일 먼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어떤다?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나 농업연구기관이 어떤다? 하는 경우에는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주말 체험 용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살 수 있습니다. 주말 체험으로 용농으로 사는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수는 살수 있죠. 농업인은 안 되잖아. 농업인이 안 돼. 다시 말하면 주말 체험 농용으로 사도 농사는 지어야 됩니다. 지어야 되는데 주말 체험 농업이기 때문에 농업인의 혜택은 없습니다. 지어야 되는 건 그대로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들어간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서 소유하는 경우.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데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상속으로 하는 얘기.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요거는 우리는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등기 이사할 때 취해야 되죠. 여기는 요 지금 써 있는 것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을 하지 않아도 등기를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서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농업 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당시 소유하던 농지를 든다 소유하는 경우 있는데 이것은 무조건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아버지가 8년 이상 농사를 지었었습니다. 지었는데 나이가 연세가 드셔서 아이고 내가 더 못 짓겠다 하고 든다 아들 집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든다 농사를 안 지어도 팔지 않고 그대로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산업협동조합 또는 농업청진흥공사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이 담보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 자,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저기 뭐 우리 집사람이 농지를 샀더니 조합원에 가입이 됐으니까 하라고 했죠. 추석날 되니까 우리 조합원에서 어쩐다? 상품권이 와요. 조합원이라고. 설날에는 또 뭐가 와요. 이런 것을 어떤다? 주거든요.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은, 제일 좋았던 거 얘기합니다. 우리 다른 데 가서 그 논 담보로 자꾸 돈 빌리려면 힘들죠. 거기 가서 조합원인데 내 조합인데 이걸 담보로 자꾸 돈을 좀 빌리됩니까? 하면 그 자리에서 해줍니다. 그것도 5%, 6%, 그 당시에 한 3점 몇 프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돈을 빌리는데 그 조합원으로서 거기에 그걸 담보로
돈을 빌리는데 아주 쉬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쉬웠는데 만약의 경우에 제가 어떤다? 돈을 갚지 않으면은 그 농협에서는 그거를 경매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네들 돈이 다 회수할 수 있는 돈에 매각이 되면 괜찮은데 자기네들 돈이 빌려준 것보다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때 그 돈을 빌려준 농협에서 자기네들이 그걸 사서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갖고 있다가 일반 매매로 팔아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일반 개인이 돈을 빌린 거는 아니고 안 되는 거고 정식으로 은행법에 의해 설립이 된 곳에서 담보로 잡아가지고 빌렸다가 하는 건 됩니다. 지금 보면 지금 우리 보면은 그 우리 김대중 정부 때에 설정권을 팔고 살기로 했죠. 설정권을 MPL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농지도 MPL로 팔고 사서 다른 사서 낙찰을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MPL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지도. 이해 가셨죠? 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자,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경우라고 얘기했습니다. 언제가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거예요?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게 언제가 마친 걸로 인정해 주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자,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거라 그랬죠? 언제가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거예요? 전용 허가가 나온 거는 전용 허가가 안 나왔으면은 그건 농지 전용 협의 마친 게 아닙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십시오. 내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어도 국가에서 집을 지으려고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으로 만들어놨다는 얘기는 그걸 농지로 쓰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으로 돼 있으면은 그거는 다른 목적으로 쓰겠다고 정부에서 이미 지방자치에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인 경우에는 내가 전용 허가를 면급동사무소에 가서 받았을 때는 마친 걸로 봅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면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거기를 어떤 식으로 개발한다고 계획이 잡혀져 있죠. 그러면 그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땅을 딱 봤을 때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런 식으로 잡혀져 있을 때는 아 이건 농지증이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지만 담당자가 순위 취하다 보면은 경매를 법원에서 담당 공무원한테 어떤다? 보냅니다. 이것이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필요한 농지냐?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러면 담당자가 지목이 전이니까 용도적 보지 않고 아 그거 어떤다? 농지 취득 자격증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어떤다? 조건에 의해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인데도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해서 제출하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가서 농지증 해달라고 그러면 뭐야?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을 어떤다? 반려합니다. 야.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 없이 등기 전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법상 농지만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세에 있어가야 되는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견하고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다 보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없어도 등기 이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근데 녹지지역은 녹지로 두겠다는 것이고 전용하겠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녹지 지역인 경우에 농지 취득 자격증은 반드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다? 전용 허가를 어떤다?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게 경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가서 농지 취득 자격증보다 해주십시오. 그러면 담당자가 농지 전용 허가를 계속해서 진행하실 겁니까? 원상복구 시킬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는 계속해도 상관이 없고 원상복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띄는 게 목적이 뭐 하려고 띄는 거죠? 등기 전 하려고 띄는 거죠. 등기 이전 해놓고 내가 그걸 원상복구를 해도 되고 전용은 그대로 받아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을 연연하려고 애쓰지 말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뭔다? 원상복구하겠다고 무조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허가권을 받아서 바닥공 물약도 쳐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허가권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너 어떤다? 철거하고 나가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철거하고 나가냐? 나 이거 저기 살 때 이걸 철거하고 내보내겠다는 조건하에 샀다. 하고 원상복구 하기 때문에 협상이 더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네가 뭐 한다면 허가권을 날 줘. 그럼 내가 된다? 전용하는 걸로 된다? 바꿔볼게. 이렇게 우리 협상을 하는 거니까. 이해가 가셨죠? 네. 그 다음에 보면은 농업진흥적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 이게 뭐 보면 영농여권 분리농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얘기했죠. FDA 때문에 일정 규모 미만의 3헥타르 미만의 소규모의 농지, 경사도가 15% 이상 되는 농지, 농기계가 못 들어가는 농지, 농사를 짓는 물이 어려운 농지는 담당 공무원이 다 돌아다녀 보고 영농여권 분리농지로 정해놓은 거예요. 영농여권 분리농지로 지정된 농지는 농사를 안 지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영농여권 분리농지 그러면은 돼 있으면은 농사를 지을 수 있더라. 안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떤다? 농지 취득 자격증 인명서를 어떤다? 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이제 영농여권 분리농지인데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낙찰을 받았거든요. 낙찰을 받고 영농여권 분리농지가 농지증을 해줘라 했더니 무허가 건물이 있기 때문에 못 해준다. 못 해준다. 억울하면 행정소송해 했더니 행정소송 시작했더니 돈을 갚아서 취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행정소송 하는 데까지 그만큼 된다? 시간을 끌게 해서 돼 있다가 그 안에 돈을 갚아버리니까 취하돼 버리니까 그 행정소송 자체가 된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사건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소송 비용만 나로. 그렇죠. 제가 우리 농지 밴드에, 농지 민원 사례집을 제가 전문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그거를 다운로드 해갖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농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농지 민원 사례집에 보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농지 민원 사례집 14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의 합병 공유농지 분할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전용 협의를 마친 도시지역 안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 및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계획관리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으로서 실시계 인가를 받은 농지, 녹지 지역 및 개발 지역 안의 농지에서 개발 행위 허가를 받거나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얻는다? 취득할 수 있는 걸로 정확하게 들어간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만들어서 내는 책자입니다, 이게. (11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작농을 절대로 금지하는 대한민국의 그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해서 이에 시대와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농지의 위탁 경영, 임대차, 사용대차를 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한다?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위탁 경영을 하든지 임대차나 사용대차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위탁 경영 어떻게 하는 것이 대표적인 위탁 경영이 뭡니까? 대표적인 위탁 경영. 여러분이 농지를 사셨잖아요. 3년 동안은 직접 농사를 짓고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농어촌공사에다가 이거 내가 어떻게 한다? 직접 짓지 못하겠으니까 어떻게 한다? 다른 사람에게 지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러면 농어촌공사가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공사가 중개를 해줍니다. 농사를 질 사람과 를 해서 양쪽에 계약을 해주고 농어촌공사의 일정 수수료를 하더라 받아가서 그걸 관리를 해줍니다. 위탁경, 대표적인 위탁경영이 있는 얘기입니다. 임대차, 정식으로 어떤다? 빌려주고. 사용대차와 임대차의 차이가 뭡니까? 사용대차와 임대차의 차이. 임대를 치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렇죠. 돈을 받고 주느냐 안 받고 하느냐에 따라서 사용대차냐 임대차냐 이렇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농지를 정식으로 임대차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얘기는 시적으로 이제 농지법이 많이 바뀐 거죠. 저기 혹시 3년간 관리 작용한 후에여야 그렇죠. 처음에 농지 사서 바로 농촌공사 나가기는 안 받아줍니다. 3년은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내지 받아줍니다. 개인적인 임대차 이제 보십시다. 농지 위탁 경영은 경자유전의 헌법 의미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다. 병역법에 따라 징계 또는 소집되는 경우,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질병, 취약, 선고에 따른 공직 취임 등으로 작용할 수 없는 게 여기 분명히 나왔죠. 공직 취임이라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직 취임한 거야, 안 한 거야? 했으니까 양산에 농지가 있어도 농사를 안 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농지 이용 증진 시행에 따라 위탁이 된 경우,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해 농작의 일부를 어떻게 한다? 위탁하는 경우.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해서 위탁하는 경우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니까 담시켜서 일당 주고 농사를 짓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농사를 짓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지의 소유자의 예외 규정에 취득한 농지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하는 경우, 이게 언제나 빌려주거나 이걸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농지 이용산 시장에 따라 농지 임대가 사용되는 경우, 질병,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 경영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사람의 농지 중에서
자격 기간이 얼마? 5년 이상의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주말처럼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되는 경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자의 소유 상한을 초과한 농지와 8년 이상 자기한한 후 이농한 자의 소유 상한을 초과한 농지를 임대해 사용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상속으로 받은 경우에는 농사를 안 지어도 된다 그랬죠. 근데 상속으로 받은 농지가 10만 제곱미터를 넘어갈 때는 그 넘어간 건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때 빌려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8년 이상 농사를 짓던 사람이 그거를 안 지려고 했다면 빌려줘도 된다 이런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농어촌 공사에 임대할 때 네. 3년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산 다음에 뭐 산 다음에 3년을 일단은 자격한 걸로 보고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농어촌 선거에서 가서 해주십시오 하게끔 되면 거기서 찾아주는 거죠. 산도 농사를 줬는지 아닌지 확인 같은 거는 해야 돼요. 아니 3년 전부터 주인이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 공사를 지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었나 안 지었나는 조사를 못하니까 농지를 산 지가 3년이 넘었나 안 넘었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농지를 산 지가 3년이 넘었는데 농어촌공사에다 맡긴다고 했을 때는 인정해주거든 받아주는데 아니 내가 맡긴다고 해서 금방 농사 지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잖아. 6개월이 걸릴 수도 1년이 걸릴 수도 있잖아. 그 다음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맡긴 날부터 농어촌공사가 농사를 지어주는 게 아니니까. 내가 찾아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농어촌공사가 못 찾아. 못 빌려주는 거죠. 내가 가서 아까 얘기했잖아. 농어촌공사가 농사를 짓는 건 아니라고. 농어촌공사는 농사를 짓 사람을 찾아주는 거고 맡길 사람을 한 수 중개만 해준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논으로 해서 몇천 평, 몇만 평 되면 금방 사는 사람이 많고 농사를 짓고 뭐 하기 좋은 경우에는 넓은 땅이면 많은데 그 한 350평 어디 쪼가리에 있는 거 해달라고 그러면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보면. 그러면 안 나오면 자기가 지어야죠 그동안은. 그런데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이제는 내가 찾아서 농지임대차 보호법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자기가 농사를 안 짓고 자기가 알아서 빌려주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 그러면 농사를 빌리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보호를 받지 않다는 게 피해를 보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아예 빌려줄 수 있게끔 네가 알아서 빌려줄 때는 어떤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농지임대차 보호법을 제대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농어촌공사에다 빌려주지 않고 당신이 빌려줄 때는 어떤다? 둘이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이 면급동사무소에 와서 어떤다? 신고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는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과 이 신고가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 정확하게 어떤 농사를 짓는 사람이 구별해내서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사람을 지원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지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농지임대차 보호법 제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빌려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몰래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도 더 어떤데 피해가 가니까 이거를 이렇게 제도 안으로 끄집어낸 겁니다. 그럼 소유하고 바로도 지금은 임대차 계약을 해서 빌려주면 합법적으로 빌려주면 되는 겁니다. 도지를 그럼 받아서 하고 그 사람이 직불금을 타가고 이렇게 그렇게 있는 거죠. 그 모든 농사를 짓는 것 자체는 그분이 농업인이 되는 거예요. 농지 주인과 농업인이 되는 사람은 따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차 아까 농업인의 농업인이 되는데 소유 임대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나는
소유했다, 임대했다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가서 무슨 농사를 짓는 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임대가 들어갔잖아요. 3년 경작 후에 그 농어촌 공사에 의탁한다라고 했던 개념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만약에 농지 소유하면 농어촌 공사는 이제 할 때는 대규모의 큰 것만 이렇게 많이 했는데 소규모의 농지 300평, 400평, 500평 이렇게 농지를 빌려주려고 할 때는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빌리는 게 거의 없다 보니까 그렇게 소규모로 농지를 빌리는 사람에게도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와서 신고를 해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계약서 쓰고 신고를 안 해도 뭐 특별하게 뭐 제재가 되는 게 있나요? 아니 계약서를 써오면 지금 저기 뭐야 신고를 하게끔 되면은 농지를 빌리는 사람은 무조건 3년이야 3년. 임차인은 보호를 받는데 임대 입장에서는 굳이 뭐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합법적으로 빌려주라 했네 합법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자마자 그런 임대차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까 얘기해서 원래는 안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3년이니까 이렇게 지났을 때에 아까 보면 빌려줄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한 경우인데 원칙적으로는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이거 빌려주려고 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아까의 그 빌려줄 수 있는 경우를 따지지 않고 이제는 그냥 해줘요. 지금 보면 원래는 법에는 이런 경우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원칙은 법은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일반으로 이제 가서 이 농지를 내가 이렇게 빌려 쓰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받아는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이 거기에 어떤가 비닐하우스 같은 걸 만들어주잖아요. 그런데 만들었는데 경매로 바꿔가지고 다른 사람이 낙찰 받았다 그러면 그 저기 뭐야 그 비닐하우스 치우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 바뀌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인이 바뀌어서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3년은 들었나 그 농사를 짓는 사람 그대로 든다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 임대차 보호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낙찰을 받았더라도 임대차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그 동급면사무소에 신고를 해놓으면은 그때부터 3년은 그대로 들어간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한이 대항력이 있다 이겁니다. 안 나가고. 선순위 말소기준 권리 아래에 임대차 계약이 돼 있는 것도 대항력을 부여합니까? 그렇죠. 무조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부여하는 겁니다. 이 농사를 짓는 것은 말소 기준은 없이 무조건 3년은 보호를 해주는 것이 임대차입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딱 지금 말씀하신 모양이거든요. 철거, 퇴거를 지금 동시에. 자, 보십시오. 농지를 임대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죠.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다시 말하면 그 우리가 임대차가 그 채권법에 속하고 사면은 물권법에 속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임대차를 등기를 해야지 물권이 되는데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법과 마찬가지로 산 날부터 들어간다. 언제까지? 3년 동안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무조건. 그 얘기를 갖고 얘기하면 그럼 낙찰을 받은 사람은 경작의 의무에서 제외돼. 그렇죠. 면제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은 3년 동안 그대로 들어간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하기는 그 대장을 어떻게 한다? 임대차를 농지에다 임대차 했던 것을 대장에 기록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정확히 이해가셨죠? 자, 근데 대항력이 있다 그랬죠. 농지를 낙찰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가서 내가 낙찰 받았습니다. 했더니 알았습니다. 언제까지요? 내년 후년까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내년 후년에 이제 나갈 때 내가 보증금 3천만 원 냈거든요. 3천만 원 주세요.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그러면 저기 뭐 입찰 들어가기 전에 그 신고한 사항을 돈을 얼마를 줬다는 걸 봐야 돼, 안 보고 그냥 해도 돼. 그럼 내가 저기 뭐야 농지 추천하는 걸 그 동사무소에 가서 다 확인하고 추천하는 거야, 그냥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야. 안 하고.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3년을 할 수도 있고 5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3년 미만으로 한 건 강제 조항이니까 3년은 무조건 보장을 하는 겁니다. 민법입니다. 민법. 303조입니다. 전세권 내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며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 및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죠? 기준 권리보다 앞섰을 때 대항력에 있는 돈을 다 달라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농지를 가지고 다른 데 임대차 줬다고 하더라도 전세금은 없고 무조건 깔세야. 그러니까 우리 낙찰자로서는 최악의 경우가 3년을 기다리는 거야. 그거 이상은 없는 거예요. 현금으로 물어줄 일은 없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농지를 내가 추천해도 임대차로 다른 사람이 가 있는 것 같아도 안 알아보고 그냥 어떻게 한다? 추천하고 농지를 사라고 하는 얘기는 민법에 의해서 농경지는 전세의 목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차의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처럼 농지를 빌린 거에 대해서 보증금을 우리가 물어줄 것은 없다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가 뭐라고요? 3년간 경작을 못한다. 3년간 내가 경작을 못한다. 근데 내 대신 경작을 해주니까 좋다. 시간 지나니까 양도세도 좀. 그렇지. 그런 문제를 찾아야 돼. 다음 시간에 이제 파트 4 해갖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해갖고 여기에 의해서 이제 우리 농지연금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농지연금을 누가 언제부터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걸 한번 보시게끔 되고 농지연금이 끝이 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는 여러 가지 실전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농지는 돈을 버는 게 뭐 갖고 번다고 그랬죠? 농지증을 안 해준다고 할 때. 근데 이게 공매는 농지증이 조건이 아니거든요. 낙찰을 바꿔서 잔금을 내도 그냥 상관이 없어요. 잔금을 해놓고 농지증을 안 해주면 등기 이전을 못할 거야. 그렇지만 내 거는 내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거기에 건물이 있을 때에 1년이고 뭐 우리가 1년이 지나야지 지료가 나오기 때문에 뭐 경매는 낙찰을 받고 일주일 이내에 막 해서 소송을 하고 뭐 난리쳐도 해도 되는데 공매는 느긋하게 해도 낙찰을 받은 날서부터 지료를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느긋하게 천천히 가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등기를 자.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잖아요. 등기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지 않나요? 공유를 받고. 등기를 안 하면 과태료를 뭐 내보는 좋은 일이죠 뭐. 이제 다음번에 이제 이 연금하고 그 다음번에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발급받는 사례하고 같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안녕들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